러시아 연방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오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그의 나라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분석한 끝에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단 하루의 압제만으로도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나 정부, 심지어 푸틴 자신조차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고음은 이미 수년 전부터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러시아는 처음 몇 년 동안 서방의 제재와 전쟁 비용 증가의 압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고음이 귀가 먹먹할 만큼 커졌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영상을 후원해주신 수프리메시 월드워3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을 직접 국가를 이끌며 경험해보고 싶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수프리메시 월드워3는 무료 온라인 PVP 전략 게임으로 여러분은 한 국가의 경제를 관리하고 현대 군사기술을 연구하며 탱크, 전투기, 잠수함 등으로 군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실제 플레이어들과 전투하게 됩니다. 동맹을 맺거나 다른 플레이어들과 협상하거나 최대 99명의 상대를 상대로 무력으로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20 언더월드 프로토콜에서는 새로운 섀도우 익스체인지가 위험한 암시장 거래 제한을 추가하고 엘리트 장교들이 당신의 군대에 강력한 전술적 부스트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는 신규 플레이어는 무료 시즌 유닛인 엘리트 레이건을 포함한 $40 상당의 한정 스타터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31간만 제공되니 집이 시작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러시아 외부는 물론 내부의 거의 모든 전문가들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크렘린 정권의 경제는 완전한 붕괴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이 나라의 참혹한 상황은 엔드게임, 러시아 경제의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독일 킬시에 위치한 킬 세계경제연구소라는 선도적인 연구기관이자 싱크탱크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전문가들 중 일부가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스톡홀름 전환경제연구소 소장 토르비온 베커, 경제학 교수이자 킬 연구소 소장인 마우리츠 슐러리, 그리고 저명한 경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출판인인 매튜 C. 클라인 등이 이 보고서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편향된 의견을 내는 평론가들이 아닙니다. 이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세계 지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한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시작한 지 4년이 넘은 지금 러시아 경제가 구조적 피로의 모든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동의합니다. 보고서 자체에서도 러시아의 진정한 경제적 종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경제가 아직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이유와 데이터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사실상 전쟁 경제로 변모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모든 가능성이 거의 전적으로 방위 산업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2023년과 2024년에 합리적인 수준의 GDP 성장을 유지했으며 2025년에도 낮은 성장률이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주로 정부가 무기를 구입하고 방위 산업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민간 부문의 건전한 확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크렘린이 전쟁기계 유지를 위해 전차 포탄과 탄약 구매에 막대한 현금을 투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위 산업이 더 크고 더 부유하며 더 영향력 있게 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축소되고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렘린은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하기 위해 예산 외 자금 조달, 빠른 신용 확장, 그리고 은행 시스템을 통한 간접 지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전쟁 자금을 무한정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러시아는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비교적 쉽고 접근 가능한 자금 조달 방식에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국부기금 적립금이었습니다. 이 기금은 종종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불리며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이 처음 예상보다 더 까다롭고 오래 지속될 경우 러시아가 이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의 석유 산업이 가져다준 막대한 수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완충 장치는 전쟁으로 인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부분적으로 푸틴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도
자신의 침공이 현대 역사상 가장 크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쟁 자금도 이 갈등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부기금이 극적으로 줄어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될 때 국부기금은 국내 총생산의 6.5%에 해당했습니다. 2026년 4월까지 그 기금의 유동자산은 국내 총생산의 1.8%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2022년 이전 수준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한때 의미 있는 재정적 완충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는 국제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국가의 비상 대비 자금으로서 간신히 충분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방의 제재, 우크라이나의 공격,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단순히 모스크바와 거래를 거부한 직접적인 결과로 석유와 가스 수입도 급감했습니다. 보고서는 다시 한번 이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재정을 떠받치는 석유와 가스 수입은 2026년 1분기에 전년 대비 45% 급감했고 첫 4개월 동안에는 38%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주요 러시아 에너지 생산업체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수출 인프라가 마비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3월 특정 시점에는 수출 정제 능력의 최대 40%가 가동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충 자금이 고갈되면서 2026년 1분기 러시아의 재정 적자는 무려 4조 6천억 루블, 즉 59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이미 연간 목표치인 3조 8천억 루블, 즉 49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사실상 전문가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사실상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더 문제가 많은 방법들, 즉 국민들의 삶을 악화시키고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며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러시아 연방을 망칠 위험이 있는 방법들에 의존해야 합니다. 세금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막대한 금액을 차입하며 민간 지출의 상당 부분을 동결하거나 아예 삭감해서 더 많은 자원을 군수 생산에 투입하는 것과 같은 방법들입니다. 크렘린은 심지어 더 교묘하고 비공식적인 수법까지 동원하여 러시아의 은행 시스템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전쟁 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기업 부채가 34조 루블, 즉 약 4,380억 달러나 급증했으며 차입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점점 더 큰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전에는 그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통계, 모든 지표와 진정으로 중요한 거시 경제적 요소들이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느리게, 어떤 것은 빠르게 진행되며 이 모든 것이 러시아와 국민들에게 암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크렘린은 항상 하던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동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걸 알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니이기 때문이고 푸틴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도부는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감추고 축소하기 위해 전통적인 속임수와 선전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킬 보고서는 많은 경제 지표들이 더 이상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남아있는 공식 거시경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수치가 대중에게 공개될 때조차도 보고서 작성자들은 그 수치들이 신뢰할 수 없도록 조정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2026년을 6%의 인플레이션으로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26년 초 기준 금리가 무려 16%였고 그 이후로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는 사실 등 실제로는 훨씬 더 높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주장된 인플레이션 수준과 국가의 통화 정책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 또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당국 주장보다 훨씬 높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전쟁 전에는 실질금리가 거의 플러스였는데 왜 중앙은행은 실질금리가 두 자릿수임을 시사하는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점들로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가 의심스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모든 게 맞지 않으며 러시아에게 나쁜 소식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나머지 내용과 앞으로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미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이제 킬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사실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매튜 C. 클라인은 예를 들어 오늘날 러시아가 직면한 근본적인 제약은 자금이 아니라 인력, 기술,
그리고 생산 능력에 대한 접근이라고 지적합니다. 신용을 늘리고 세금을 걷고 차입해도 러시아가 앞으로 몇 년을 버티는 데 필요한 노동자를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속임수로도 방치된 산업을 단순히 회복시킬 수 없고 전쟁 경제가 사회 전반에 끼친 그리고 계속 끼치고 있는 피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클라인이 말했듯이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이 극심하고 제재로 핵심 수입품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지출 확대는 군사 생산 증가보다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제재로 이어집니다. 제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서방의 전통적인 제재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산 동결, 은행 거래 금지, 가격 상한제, 그리고 수출 통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제재가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인프라, 특히 정유소, 송유관, 연료 저장소, 그리고 크렘린의 에너지 제국의 다른 핵심 거점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의 직접적인 공격을 포함합니다. 둘 다 효과가 있었지만 방식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서방의 금융 제재가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향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제재는 러시아의 예산 제약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수입을 얻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에너지 수익을 줄이고 수입 비용을 증가시키며 크렘린의 재정을 약화시키고 군수 생산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제 전 세계에서 필요한 부품과 자재를 쉽게 수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에 석유 수출로 약 1,600억 달러, 가스 수출로 390억 달러를 여전히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지만 크렘린의 수익원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제재는 훨씬 더 극적이고 말 그대로 폭발적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수많은 주요 정유소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은 금융 및 정치적 제재와 관련된 관료주의를 우회하여 러시아가 석유를 저장하고 정제하며 운송하는 데 의존하는 핵심 인프라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의 전체 생산 능력을 크게 훼손시켰으며 이는 당연히 러시아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더 자주 발생하고 더 오래 지속될수록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소한 국부 펀드에서부터 증가하는 전쟁 지출, 그리고 급락하는 석유 수익까지 이 모든 다양한 요소들을 합쳐보면 위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그만큼 큰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렘린은 단 두 가지 희박한 희망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의 변동성입니다. 킬 보고서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 전망이 유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정확히 말해 유가 상승은 러시아의 좋은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수출하는 원유 한 배럴당 더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가가 하락하면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러시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이란 전쟁 당시에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면적으로 공격하자 상황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 유가가 급등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짧은 기간 유가 급등만으로도 수익이 크게 늘 수 있고 장기간 고유가가 이어지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제약이 사실상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유가만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크렘린은 노동력 부족, 제한된 생산 능력, 그리고 수출입 금지의 영향과 같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모스크바는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외면한 상황에서 두 번째 구원자인 중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중국은 크렘린과 계속 거래를 이어간 몇 안 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전쟁을 지속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러시아 전체 대외 무역의 3분의 1 이상, 정확히는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로 계속 유입돼 드론과 미사일 생산 공장에서 쓰이는 이중용도 물품과 군사 부품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중국도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데 예를 들어 러시아산 가스를 다른 고객보다 40%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중국은 또한 러시아의 무역, 금융, 산업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는 점점 더 커져서 이제 중국은 모스크바의 최대 고객이자 최대 공급자, 최대 기술 제공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융 생명주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두 나라 모두 실질적 이익을 얻었지만 관계가 점점 비대칭적 의존으로 변하고 있어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동등한 연합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을 희생시키면서 구조적인 이점을 점점 더 쌓아가는, 점점 불균형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베이징의 요구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것이 반드시 러시아 경제가 며칠 안에 무너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데이터가 러시아가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한계점을 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키엘 보고서에 등장한 경제 전문가들만이 러시아의 재정적 미래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주요 정보기관들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신문 FAZ에 실린 보고서에서는 정보 소식통들이 러시아가 터질 듯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전시 지출 수준과 제재, 고립, 우크라이나의 석유 인프라 공격의 영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 보고서는 앞서 언급된 것과 똑같은 취약점과 위험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분석가들은 예를 들어 러시아의 은행 부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크렘린이 무모한 성향을 숨기기 위해 인위적으로 재무제표를 부풀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에 따르면 은행들이 크렘린의 지시에 따라 방위산업체에 제공한 우대 대출과 신용 한도 형태로 러시아가 쌓아가고 있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숨겨진 부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내에서도 수많은 관료들이 이제는 임박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면이 벗겨진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자국 경제가 역동적이고 활기차며 회복력이 강하다는 이미지를 필사적으로 그리려 하고 있지만 현실은 더 이상 그 그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은 채무 불이행에 빠지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민간 부문 기업들은 버려지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가장 절박한 조치들조차도 위기를 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쟁 비용이 날이 갈수록 더 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크렘린이 올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최소 270억 달러를 더 군사비에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보기관들과 경제 전문가들 모두 권력이 러시아에서 그 반대 세력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활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을 겨냥한 새 제재는 크렘린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킬 보고서의 저자들은 서방 정책 입안자들이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들은 석유 가격 상한을 더 엄격히 하고 러시아 그린자 선단의 움직임 제한 노력을 다시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그들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 모스크바가 전쟁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러시아와의 남아있는 무역에 우크라이나 지원 관세 도입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LNG, 화학제품, 비료 등을 여전히 구매하는 국가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우크라이나의 방위와 재건에 사용될 것입니다. 모리쇼 슐러리히의 말처럼 지난 몇 달 동안 제재 체제의 집행이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감시에 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경제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지속적인 전략적 지렛대로 전환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후원해주신 수프리메시 월드워3에 감사드립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게임을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40개의 스타터팩과 독점 엘리트 레일, 레일건을 받아가세요. 이 혜택은 싱글플레이어에게만 앞으로 30일 동안 제공됩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쌓여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러시아 대통령이 체첸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과정을 다룬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 우크라이나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과 나토도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쟁과 전 세계 주요 분쟁에 대한 속보와 심층 분석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